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직 경제망의 여파가 안 나타났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슬금슬금 오를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경제망의 여파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망의 여파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망의 조짐이 올해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인 시험이라는 게 이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많이 몰려요. 경기가 안 좋으면. 원래 그랬어. 먹고 살기 힘들거나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면 공무원 시험 항상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공무원 시험 인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인기가 없는 건 아니야. 할 사람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 시험에 거품이 많이 줄긴 했어요. 왜냐, 이 공무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장점만 알고 있었는데 단점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공무원의 장점은 그런 거죠. 뭐 고용보장 확실하고, 그리고 호봉제, 연금 나오고, 그리고 워라밸 되고 뭐 이런 건데, 막상 현직과 생활해 보니까 월급은 정말 박봉이고 제약도 많이 걸려 있고 워라밸 되는 줄 알았는데 일 진짜 많이 시키고, 일해 보니까 꼰대도 엄청 많고 연금은 개박살 났고, 거기다 공무원 이미지 안 좋고, 일해 보니까 사람들 완전 무슨 공무원은 완전 바보로 보이고, 안 좋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 방송에도 공무원 시험 그만두겠다고 그만하겠다고 이제 왔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하겠다고. 그래도 할 사람은 합니다. 할 사람은 해. 왜냐, 중소기업 다닌 것보다는 공무원이 낫거든요.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다니는데, 뭐 중소기업도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공무원이 낫거든.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공무원이 나아요. 지방 같은 데는. 서울은 사실 공무원이 별로 안 좋아. 서울은 일도 많이 힘들고 공무원 월급으로 이제 서울의 물가를 감당하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집까지 없으면. 내 집도 안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그 비싼 이제 방값을 지불하면서 공무원까지 버티기는 힘들어요. 예전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 그분이 연고가 대전인데 서울시에 붙어가 합격을 했는데 후회하더라고요. 진짜 숨만 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답이 안 보인다. 근데 저는 이제 면직 관련 사연을 받으면 웬만하면 다니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만두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곳에 취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거잖아. 그리고 공무원 일한 경력은 밖에 나왔을 경우 아무 쓸모 없어요. 공직에서만 알아주는 거지. 공직을 그만두게 되면 안 알아줍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공무원 시험 그만두면 다른 직렬 준비하더라고요. 다른 직렬. 전 이제 그 공무원 그만두고 사기업 같은데 잘 적응해서 다니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불리하더라고. 이제 공무원 시험 이제 합격해가지고 일하다가 그만두고 사기업 준비하려고 해도 워낙에 공백이 크다 보니까. 아무튼 올해부터 좀 이 대한민국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올해 아마 대기업 채용 공고는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고. 그리고 특히 사무직과 서비스업 관련 일자리를 많이 줄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런 쪽에 이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줄면 아무래도 고용이 확실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여자분들 보통 일반 행정과 이제 교육 행정이 많이 몰려 있어요. 커트라인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일반 행정은 못해도 90점 넘어야 될 겁니다. 100점 만점에. 근데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작년부터 공무원 TO를 많이 감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뽑긴 했어요. 2017년부터 좀 많이 뽑았습니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좀 좋았지. 왜냐하면 경쟁률이 많이 낮았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TO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많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공무원 합격하기는 점점 어려울 것 같아요. 점점. 그래도 저는 공무원만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행이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박봉의 일도 힘들다던데. 교행이 뭐냐 하면 교육행정이에요. 교육행정. 교육행정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일반 학교 있죠.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행정실 있죠. 행정실. 행정실에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행정인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걸 이제 교육행정이 나옵니다. 예. 교육행정.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행정청소 해봤습니까? 제가 행정청소 도맡아서 했거든요. 중학교 때. 나도 그 행정실 기억이 나. 그 테이블도 기억이 나요. 헨이 들어가면 일단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픈지 아십니까?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어.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리고 여름 되면 에어컨은 너무 자기들 집 아니라고 빵빵하게 틉니다. 그 냉동실.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 기억났던 게 화장품 냄새하고 먼지 냄새하고 거기서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것 때문에 정말 감기 걸릴 뻔했거든요. 진짜 감기 걸릴 뻔했어요. 그때 여자분 4분이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자분 4분이.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청소해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 누나라 부르라고. 누나라고 부르라고. 누나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던데 여기 좀 밑에 쓸어도 되겠습니까? 하면 의자만 딱 빼가지고 쓸어줘 하면서. 근데 냄새가 좀 심하게 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령 냄새가 심한 향수를 많이 뿌린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쓰르 밑에 이제 쓱쓱 그랬거든요 이게. 이 생각보다 그분 앉은 자리가 좀 더럽더라고. 지저분해요 이게. 아무튼 그때는 청소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누가 청소하는지 모르겠다. 교행이 왜 경쟁률이 높냐? 일단 임용고시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임용고시. 그러니까 임용고시가 TO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준비하는 이제 사범대나 교대 나오신 분들이 떨어졌을 경우 차선책으로 준비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교육행정이에요. 매나 학교니까. 물론 웬만하면 교사가 되는 게 낫죠. 교사는 7급이니까. 교육행정 되면 또 문제가 이제 교사한테 갑질 같은 거 당하거든요. 약간 행정실이 좀 교사한테 좀 밀려요. 권력상. 아무래도 행정실 직원들 소수기 때문에. 교사는 많잖아요. 그리고 왜 좋냐? 일단 교육행정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단 국가직 기준으로 몇 대 몇일까요? 보자. 재작년 기준은 229.5대입니다. 그 230대 1. 2022년 국가직은 230대 1이고 작년은 200대 1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작년은 안 나와있네. 작년은 재작년은 229.5대 1이었어요.
엄청 높았죠. 아, 여기 나와있네. 교육행정 작년 경쟁률이 196.4대 1입니다. 2023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2년 229.5대 1. 사실상 거의 200대 1이죠. 200대 1. 200대 1입니다. 남자분들의 교육행정 사실 그렇게 쏙 좋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여자들한테 가장 잘 맞는 게 교육행정이에요. 이게 일단 교육행정이 사실 남자한테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적어요. 공무원 급여 중에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어요. 그리고 진급이 느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만 생활하고 요초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초에다가 뭐 외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추가 수당 못 받습니다. 네. 급여 엄청나게 적어요. 사학할 정도 좋습니다. 한 170만 됩니까? 맞다. 우리 저 누구야? APT님이 교육행정이잖아. 저 APTA님이 교육행정이거든요. 세금대가 얼마 받아요? 저분이 이제 국 1호봉일 텐데 얼마 받습니까? 저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분은 지방직 교행이에요. 지방직 교행. 국가직 교행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70요. 예, 170입니다. 세금 때문에 170. 올랐네요. 옛날에 150이었어. 예, 여자는 보통 이제 군대 나갔다 오니 국 1호봉이잖아. 이 오른 게 170이에요. 오른 게 170. 저걸 밥도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 아시겠지만 밥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저 돈으로 밥도 사 먹어야 돼. 밥 얼마 주고 사 먹습니까? APT님. 아니 저분은 그 일반 직렬이 아니라 저 장애인 직렬을 붙으신 분이에요. 장애인 직렬. 그래서 좀 일반 직렬보다는 커트라인이 좀 낮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 보고 하면 사실 좀 빡신 직업 중에 아니에요. 돈 보고 하면. 근데 왜 뭐가 좋냐? 워라벨이 끝판왕이에요. 워라벨. 그러니까 공무원 워라벨 하는데 가장 워라벨을 잘 지키는 직렬 중에 하나가 교육행정이에요. 자, APT는 몇 시에 퇴근합니까? 정식 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정식 퇴근 시간이 몇? 4시 반. 봐봐. 9시에 출근해서 4시 반에 끝납니다. 월화수목금. 예. 돈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지 않아. 그리고 교육행정이 뭐 잡무가 많은데 대부분 서류 업무죠. 서류 업무. 예.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똑같은 거 반복이야. 똑같은 거 반복.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겠지만 서류 같은 거 있잖아. 뭐 학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예산이나 행정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요청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면 워라벨은 가장 좋아요. 워라벨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거. 이게 남자와 여자와 차이인데 뭐냐. 남자는 그런 거. 남자는 아무 일이 편해도 돈이 적으면 안 해.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만약에 일이 편해도 200밖에 안 준다고?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나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요. 150을 주더라도 일이 편하잖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무원 직렬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돈 모으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저 월급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160을 주더라도 일이 망고땡이잖아. 그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직업을 보는 관점이 많이 틀려요. 남자는 아무리 뭐 일이 편하고 좋아도 돈이 적으면 오래 못합니다. 돈이 적으면 일단 돈을 일정 수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도 더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일하는 어떤 분야는 워라밸이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남들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대부분 워라밸을 포기하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 워라밸 포기하니까 맞잖아요. 잔업이나 이제 뭐 특근하려면 워라밸 포기해야지.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분들이 교육행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붙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근데 교육행정도 티오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줄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도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행정도 티오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더 붙기 힘들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